검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요새 윤석열은 뭐하고 있어? 대선 준비 잘하나?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공부만 해서도 안 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진입할 경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논쟁이랄까 타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딱 나와서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만만치 않은 식견이 있네 그런 소리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총장이요. 상당히 이번에 가장 마지막으로 놓은 게 그 선거 때죠. 사전 투표 때. 예. 아버님 모시고 이제 그 투표하러 왔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제 공개 행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뭐 언론 보도에 조선일보나 언론 보도에 하면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여러 분야 이런 데 기사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뭐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요. 아니 대선 후보가 이게 미리 공부가 다 돼 있어야지 지금 공부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네. 공부에 이제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윤 총장이요. 뭐 이게 경제나 외교나 0점인데 지금 막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미 윤 총장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구수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법책보다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뜨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막 책도 보내주고 자료도 이게 보고서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죠. 왜냐면 이게 누구를 자유롭게 좀 만나기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자료들 좀 정리한 걸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콘텐츠가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어느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뭐 아무 실력 없는 사람이 벼락 공부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는 거는요. 그건 좀 지나치다고 저는 보이고요. 현재 그 본격 등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늦으면 6월, 빠르면 이제 5월 정도. 그러면 이게 본격 등판하기 전에 분야별로 이제 뭔가 내공이 콘텐츠를 쌓아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도 매주 일요일마다 전문 교수들하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따라서 저는 윤석열의 공부는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그 부정적으로 비판한 거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대선을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어떤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또 지지율 1위로 올려준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분야의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같이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분야에도 식견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위에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흡수를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분야별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자기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그런 거 보완하는 거 그걸 가지고 누가 무슨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는요. 저는 가장 나쁜 지도자가 이제 그 뭐냐면 사소한까지 만기칠람. 만기칠람은 이제 그 세종대왕 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뭐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몰라도 지금처럼 이게 분야별로 복잡다단한 이런 이제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만기칠람이 됩니까? 그럼 이게 반기문은 외교 말고 다 합니까? 그럼 어느 지도자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뭐 다 합니까? 뭐 성남시장 좀 하면 다 합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너무 이게 그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만기칠람 요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YS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뭐 사람에게 머리는 빌린다 그러잖아요. 건강은 못 빌리도. 근데 그 분야별로 머리를 빌리려면 분야별로 이게 철학은 서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이게 경제다. 그럼 나는 이제 그 경제는 국가 개입보다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거기에 맞는 교수는 누가 있냐? 예를 들어 이제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도 있고 또 외국의 뭐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이런 교수들이 있다. 그럼 이게 이런 교수들을 내가 참모로 써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이게 국정 분야별로 자기 소신, 철학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은 누구 있는가 스크린 해보고 이런 게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분명히 직거 중에 확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또 하나는 저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둔 뒤에 이렇게 정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안동지청장인가 그 박철환 씨인가요? 그분이 상당히 검찰 내에서는 영향력도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또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중립성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2%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검찰 내에도 이제 그 의견이요.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로 갈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검사들 만나보면 첫째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양은정, 뭐 임은정인가, 그다음에 박은정이 합치면 두 명의 은정이 양은정, 그다음에 우리 동부지검에 제가 이름도 정말 말하기 부끄러워 진혜원 이런 데 검사들 있잖아요. 뭐 이종건 이런 데 완전한 권력의 개들 있죠. 이 사람들은 윤 총장이 처음부터 자기 정치하려고 모든 게 기획사정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이거는 뭐 들어 가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류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윤석열 사단이면서 윤 총장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원고검에 차장하는 이원석 검사장. 이원석 27기입니다. 이원석. 이분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강박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 검사장. 27기죠, 같이. 그 다음에 박찬호. 뭐 이런 데 26기죠. 제주지검. 제주. 이런데 윤석열 사단이나 아니면 이게 상당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권이 자꾸 탄압을 하고 검찰을 이게 죽이게 하지 않냐. 이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치에서 바로잡는 거 있잖아. 아주 이게 적극 지지하는 그룹. 이게 제일 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일 충격인 게 박철환. 이분은 이게 쓴소리를 양쪽에 다 하니까 관운이 없는지 27기 전부 아까 검사장이죠. 이분도 27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근데 안동지청장은 초임지청장이 가는 거든. 그 말이 안 되죠. 원래 27기가 안동지청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동에는 검사가 몇 명 안 되고 지금 이게 성남지청장 해도 옷 벗는 많이 이러거든요. 27기가. 왜 28기까지 지금 검사장 됐잖아요. 근데 이 박철환 이 지청장은 추미애 때도 추미애 욕했죠. 그 다음에 윤 총장도 진심으로 이 사람은 검찰주의 해가지고 이게 오해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많진 않지만 이런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수의 검사들은요. 제가 만나본 다수의 검사들은 결국 이게 추미애든 조국이든 문재인이가 이런 데 검찰 죽이고 윤석열 죽이기 앞장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총장도 어쩔 수 없이 정치 쪽으로 이게 계속 떠밀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왕 국민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여론이 좀 다수인 거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 진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언제 할 거냐. 당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쯤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치 선언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뭐 5월 말 6월 초에나 가야 전당대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방식에서도 자연스럽게 공개 행보를 하면서 어디 강연을 간다든가 뭐 토크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진입을 하고 어떤 대권 본격적인 그런 그 경선에 뛰어드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공식적인 선언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는데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말경에는 그래도 들어와야 할 거다. 입당을 한다면은 뭐 홀로서기를 한다면 별개 문제지만 그래야 8월부터는 아무래도 야권도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빨리 결단해 갖고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를 진입할 거고 언제 할 건지 그런 방식의 문제도 있고 어떤 그 정치적 행로를 선택할 건지 아무래도 이번 재보선 결과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저 형님이 이제 그 대구시 공무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좀 안다고 했더니 그 대구시장이 이제 그 6월 달쯤에 대구시 공무원들 상대로 이제 윤 총장 특강 한번 좀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의향이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해서 제가 이제 전화하기는 그렇고 해서 윤 총장님 핸드폰으로 혹시 이게 6월 달부터 이제 공개 특강할 생각이 있으신지 하면 이게 대구시도 한번 좀 와달라는 부탁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옛날에는 답이 왔는데 갑자기 답이 없어요. 요즘에는 일체 답을 안 보낸다고 답이 뭐 어디 없던 언론에 게 보도가 예, 답이 없는 게 이제 그 뭐 문자 한테 많이 오니까 못 본 건지 그럴 수도 아니면 이게 있죠. 보고도 뭐 이제 지금은 침묵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게 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윤총 제가 답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알겠죠. 예. 어떤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언론인 출신들 뭐 중앙일보 출신의 누구 이름은 말 못해도 김문수 팀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윤석열 총장 팀에 자기들은 팀에가 도와준다고 지금 사무실 내고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뭐 옆에 이완규 변호사도 있고 여러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이런데 그 변호사들 의견, 그다음에 검찰의 현직 중에도 윤 총장 친한 분들 좀 있거든요. 이런 의견.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주어서 제가 종합해봐서 제 판단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제 정치 입문은 5월 달부터 할 것 같아요. 빠르면 이게 5월, 늦으면 6월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침묵이 좀 길어요. 좀 길죠. 예. 지금 이게 침묵이 길면서 자꾸 이게 지역적인 엉뚱한 소리들이 나와요. 뭐 연합뉴스 뭐 기자 출신 고등학교 동문 만나고 밥 한 끼 묻잖아요. 1시간 반. 그랬더니 윤석열의 진심 해가지고 책이 나오잖아. 근데 그 책 중에 1시간 반 밥 먹으면서 200페이지 가까운 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이게 절반은 소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 동기들도 구수한 윤석열. 이게 뭐 구수하다는 뜻인지 구수를 했다는 뜻인지 이런 등의 책들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교보문 갔더니 벌써 윤석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책이. 윤진식? 뭐 그런 이제 그 공적 포럼. 예. 하는 포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 총장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엉뚱한 오해들,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소식들이 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묵이 되면 또 어떤 조사는 지지율이 7% 8%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오랜 침묵이 필요한가? 그래서는 조금 이게 조기 등판할 필요 있다. 그렇다면 5월 중쯤에 입문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당에서 이제 신당을 하나 일단 만들어서 먼저 이게 키워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국민의힘하고 단일을 하든 그건 장기고 일단 이게 당을 먼저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게 필요하냐. 아니면 바로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가는가. 또 이게 부담이 많잖아요. 그게 결국 이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3지대를 만들면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안철수하고 둘이 먼저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국민당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진중권이나 이게 서민 이쪽에 조국 흑서 있잖아요. 이 팀하고 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주위에 크게 두 부류가 있잖아. 어떻게든 이게 보수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람. 예, 그렇죠. 또 어떻게든
반문재인인데 약간 그 호남이나 진보 있잖아. 예.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사람. 이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지금 이런 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5월부터 정치 활동,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공개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의 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진영도 갖춰야 하고 그런 기간들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11월에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그런다고 하면은 9월쯤에나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 행보를 시작하더라도 뭐 그동안 9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때 대권 레이스에 같이 참여를 해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4개월, 5, 6, 7, 8,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우선 지금 너무 침묵을 오래 지킬 경우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본인이 총장이라든가 그 후에 나와서 있을 때처럼 반사체로서 이득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 있을 때는 추미애라든가 뭐 그렇죠. 박범계가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도 갖고 지지를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스스로 발광체로서 자기 역량을 보여야 한다면은 그런 것이 이제 무슨 토크쇼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식견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윤석열 대단한 식견이 있네. 이런 것들을 지지를 좀 쌓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참모진도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뭐 입당을 하든 막판에 가서 단열을 하든 그런 결단을 내려야겠죠. 결국은 이제 그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이제 그 단기 필마로 들어갈 수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여러 여건상. 그러면 이제 그 뭐 신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당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상당히 그 본인의 어떤 세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밑에 사람들 만나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첫째는요, 참신한 이제 그 천하의 인재들이 좀 드물죠. 파리들은 정말 이게 당도 뭐 윤석열 당 만들고 뭐 모임도 많고 윤석열 지지한다는 막 전국에 들끓는데 전부 이게 그 똥파리들 모여더니 전부 이게 구시대 인물 윤여준, 김종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새롭게 참신한 능력 있는 천하의 인재 있잖아. 이런 분들이 정치판에 흔치 않잖아요. 네, 많지는 않죠. 그럼 이게 누굴 하나 공보 특보만 하더라도 또 이게 경제 특보, 외교 특보 누굴 쓸 건지 이게 정말 인재가 드물거든요. 천하의 인재가 흔치 않습니다. 이런 데 인물난이 하나 있다 그러고요. 인물난이. 그런데 해서 이게 가장 문제는 지금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많아요. 근데 이 법조인은 좀 멀리하라는 거거든. 야, 이제 검사들 출신들 좀 그만해라. 변호사 그만해라. 이게 법조인이 너무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인물 중에 천하의 인재를 가는 인물난. 이게 첫째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옛날에 반기문도 돈 때문에 손들었지만 물론 윤 총장이야 뭐 국민들이 당장 큰 돈 안 들고 재산도 부인이 60몇 억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세를 형성하고 사람을 두려면 또 현실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고 많이 듭니다. 정권에서는 아주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뭐 쫀쫀하게 돈 때문에 자꾸 그러나 하지만 정치는 이게 현실이고 자금도 무시 못 하잖아요. 자금줄을 그럼 끊어버리죠. 이게 부인 돈으로 정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그 문제가 두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저는 문제가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예를 들어 탈원전에 대해서 너 생각이 뭐야? 그러면 탈원전은 지금 밀고 나가야 돼. 저 바꿔야 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럼요. 참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교는 야 북한하고 뭐 9.1 합의는 유지할래 깰래 뭐 외교도 어렵잖아요. 토크쇼라든가 강연에서 하면은 그런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 활동을 하면 기자들도 막 물어대고 그러면은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인물난, 그다음에 자금난, 그다음에 그 정책, 자기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 윤석열 총장이 지지 스펙트럼이 넓잖아. 예. 근데 그게 보수로 치우칠 수도 없고, 또 진보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윤 총장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스스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윤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답보 상태랄까. 네.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좀 하락한 데도 있고 과거처럼 여전히 뭐 30~40% 지지율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행보를 통해서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 그리고 대권 후보로서의 본인의 역량과 식견과 면목을 보일 필요는 있다. 예. 그게 지금 서 변호사는 5월 중에는 공개 행보가 시작될 나간다. 거다. 이렇게 근데 보는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윤석열 총장이 유튜브는 또 열심히 보니까 네. 볼 거예요. 저희 것도. 그렇다면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윤 총장한테 뭐냐면 이게 이번 총선 있죠. 보궐선거.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자유파에는 아주 중요한 승리였죠. 예.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번 선거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졌다. 그러면 이게 야당은 완전히 윤석열밖에 없이 윤석열한테 쏙 쏠려갑니다. 국민의힘도 해체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압승함으로써 오세훈 시장 지지율도 뜨고 안철수도 선방했는데 뜨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도 이제 해볼 만하다. 열심히 이게 뭐 홍준표, 원희룡 다 황교안 뛰고 있습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도 이번에 그래도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오세훈을 열심히 또 선전을 해주고 또 그 대변을 해줬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그 만약에 자유파 시각에서 보면 패배라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패배했으면 유일한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자유파가 이김으로써 윤석열은 n분의 1 주자가 된 거예요. 여러 데 대선 지금 야당이 대선 후보 풍년입니다. 여당이 사람이 없어요. 여당이 없고 야당은 이게 구룡 심룡입니다. 구룡 심룡 거기서 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승자가 돼야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님이 이 상황 변화를 제대로 읽고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대권은 내밖에 없으니까 옥림해주고 뭐 꽃길 있잖아. 그거 이런 게 없습니다. 생각을 버리고요. 네, 버려요. 본인도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제 그 직접 소통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또 이게 남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게 언론 기자도 본인이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5월달부터 이게 제대로 공개 행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맨땅에 이제 지지율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 지지율도 이제 2~3%보다 초심 이걸 이게 잊어버리고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서 맨땅에 경쟁한다. 이런 이제 각오로요.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조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영신 TV에도 꼭 한번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이 물론 이제 참모진들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겠지만 좀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장모 또 부인 문제도 늘 도마 위에 오릅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가족이라든가 또 여러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꼼꼼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다 내고 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튀어나오면 엉뚱한 데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그 사람 좋아하고 또 나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김선수라고 있잖아요. 대법관에 있던 유명한 네. 김선수가 사법고시 2차 시험 붙었는데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 운동권이니까 면접에 떨어질 수 있잖아. 이걸 이종찬이가 그때 실세했죠. 그 아들이 이철우 교수 아닙니까? 이종찬 한테 부탁해가지고 면접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일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총장 될 때 기억나시죠? 가장 고생한 게 뭐예요? 윤대진, 윤대진 형. 소윤, 대윤. 윤대진의 그 형 윤우진 세무상 있잖아. 변호사 소개해 준 거 가지고 엄청나게 구설수 올랐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노무현의 그 불의 명언 있잖아. 건달석에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아내와 장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그 지나간 거야 뭐 짝짝짝 정리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저는 가족들까지도 좀 더 처신에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측근도요. 이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똥파리들부터 온갖 딸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측근에 하나 잘못하면 전체를 완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좀 더 주변 관리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된다. 본인 못지않게. 아직까지 이게 본인에 대해서 뭐 문제될 거 하나 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측근 관리나 친인척 관리 있죠. 예. 이것도 꼭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